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권미란입니다. 오늘은 창업진흥원의 대표적인 사업인 2015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 자리에는 창업진흥원 사업총괄 담당이신 조영수 팀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창업 맞춤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창업진흥원의 조영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서 팀장님과 함께 공고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사업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시면 기존 맞춤형 사업의 목적과 많이 네. 달라진 점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본 사업의 핵심적인 목적은 어떤 건가요? 예, 그동안은 창업 맞춤형 사업이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시제품 개발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은 올해 하는 사업은 3년 미만 창업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그다음에 아이템을 보강을 해서 이 기업들이 빨리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원 규모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예, 올해는 한 300억 원 예산의 규모로 600개 기업 내외 기업을 선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원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1년 차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M이나 아이템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드리고 그다음에 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링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뭐 R&D나 마케팅, 팔로와 같은 그런 자금을 연계를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연계 지원 서비스를 해드리고요. 2년 차하고 3년 차에는 자금 지원 없이 말씀드린 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링 서비스와 그다음에 연계 지원 서비스가 2년 차, 3년 차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협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 협약 기간은 지원 기간이 3년인 만큼 협약 기간도 3년이 되는데요. 이제 단지 이제 좀 틀린 점이 있다면 협약 기간을 1년 단위로 해서 이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차 때 자금하고 서비스 지원 받으시고 1년이 끝난 다음에 2년 차, 3년 차에는 기업의 이제 성과나 그런 것들을 봐서 주간 기간에서 2년 차, 3년 차 또 이제 협약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으로는 창업기업 모집에 따른 사업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분야에 따라 시장 주도형과 정책 연계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각각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시장 주도형은 창업 맞춤형 사업은 이제 이 선정된 창업 기업들을 지원을 해드리는 32개 주관 기관이 전국에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개 주관 기관이 선정을 해서 이제 뽑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시장 주도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처 연계형 같은 경우에는 미래부나 특허청이나 환경부나 이런 다른 부처에서도 이 3년 미만의 창업 기업들을 갖다 발굴을 해서 저희 쪽에 이제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두 가지 트랙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책 연계형이라고 저희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주도형에서 일반 창업 기업과 연구원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연구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예, 연구원의 경우에는 창업 기업의 대표분께서 교원이나 연구원 출신의 경우를 저희가 이제 연구원 기업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교원이나 연구원의 자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 공고문상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 모델을 개발, 멘토링, 시장 진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크게 이제 자금하고 서비스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서비스는 이제 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링 서비스, 그 다음에 주간 기관에서 갖고 있는 특화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연계 지원 서비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본 사업의 경우 전국 32개 주관기관과 더불어 협력기관 85개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니 창업기업이 받는 지원이 더욱더 확대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32개 주관기관도 이제 신규로 다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을 쓴 부분이 3년 미만의 창업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는 주관기관과 더불어서 기업들을 돕기 위한 이제 협력기관들을 다 구성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관기관별로
평균 3개 이상의 협력 기관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협력 기관과 같이 주관 기관이 협력을 해서 그 대형 투자나 그다음에 자금 투자 연계 아니면 또는 직접 투자를 하는 등 그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를 갖다가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공고문의 부침 1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창업 지원일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단 연구원 창업으로 신청을 하신 기업일 경우에 선정이 되시면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천만 원의 자금을 주관 기관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창업진흥원에서 그 연구원 창업 BI를 직영을 해서 대전에 있는 에트리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자금을 갖다 1,000만 원을 더 지원을 해드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입주 공간에 이제 입주도 무료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 공간이 지금 15개가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통해서 이제 입주 지원까지 해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평가 절차와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단계로 1차 평가는 주관기관에서, 2차 평가는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에서 수행을 하는데요. 각각의 평가 절차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1차적으로 주관기관에서 그 기업을 모집을 하고 일단 서류 평가하고 현장 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을 나가는 기업들은 서류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확인을 나가는 거고요. 주관기관에서 그 서류 평가를 하고 현장 점검을 하면서 뭐 추가적으로 뭐 간단한 인터뷰나 뭐 추가적으로 이런 사항들은 이제 각 주관기관별로 이제 더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서류 평가를 통과하신 기업들을 저희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으로 추천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발표 평가를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요약해서 지원 절차를 말씀드리자면요. 1차적으로 창업기업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한 후 주관기관에서 1차 평가를 받게 되고요. 통과자에 한해 창업진흥원에서 2차 평가를 받게 되는 이런 추진 절차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각 주관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특성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일단 선정이 되시면 그 신청한 주관기관으로부터 이제 그 자금 외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기업이 주관기관에서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한 번씩 다 확인을 해보시고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선발하는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전반적인 이제 추진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올해는 작년하고 또 틀린 게 작년까지는 이제 정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 모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9일에 일단 공고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요. 예산 소진 시까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뽑을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예비 창업자 1년 미만의 창업기업에서 3년 미만의 창업기업으로 확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그 공고문상에는 이제 3년 미만의 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회를 좀 더 많이 드린다는 취지에서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하신 기업인 경우에는 올해 사업을 신청하실 때 누구나 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그 사업자 등록증이 이제 여러 개 가지고 계시는 기업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맨 처음에 설립한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점으로는 작년까지는 여성과 장애인 최대 2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만 39세 이하일 경우 1점이 추가된다고 하죠. 그러면 총 3점까지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법에서 여성하고 장애인 그리고 39세까지의 그 청년, 그러니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에서 저희는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이제 우대하는 그런 조항들을 해서 세 가지 조항 해서 각 1점씩 해서 3점의 점수를 우대 점수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탈락한 기업에게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 일단 그 1차 평가인 그 서류 평가에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계속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기간도 바꿔서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2차 평가인 발표 평가, 이제 저희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발표 평가에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올해는 신청 기회가 없습니다. 예, 네. 그 점을 좀 유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탈락한 기업에서는 이 점을 잘 숙지하셔야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작된 참여한 신청 접수는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이어지고 신청은 다른 여느 사업처럼 창업진흥원의 창업넷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공고문과 함께 안내되어 있는 온라인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여 시스템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마지막에 사업계획서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 등기부 등본 등 증빙 서류는 최종 선정 후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예, 지원 제외 대상은 공고문상에 저희가 별첨으로 해서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질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만 제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세나 지방세 같은 이제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창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들 중에 창업 사업화 성격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사업에 선정이 되신 기업들은 일단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그 대표가 공동 대표일 경우에 그 대표 두 분 중에서 만약에 한 분이 저희 창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받았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냐 없냐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일단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사업을 수행을 하셨으면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유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특이 사항이 있는데요. 만일 동시에 2개 이상의 사업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가능한 건가요? 예, 신청은 중복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가 만약에 다 선정이 되셨을 경우에는 처음에 신청을 해서 협약을 한 사업을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외에도 또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신청서나 사업계획서상에 그 적어주신 내용들이 선정이 되시고 난 다음에도 허위로 기재가 된 경우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선정이 취소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없는 내용을 갖다 이렇게 막 이렇게 포장해서 쓰시거나 그러시면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고문상에서 저희가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좀 충분히 읽어보시고 나중에 선정되시고 나서 그거를 갖다 숙지하지 못하셔서 불이익을 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사업 문의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는 중소기업청 통합콜센터 1357의 내선 0번 그리고 창업진흥원과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 주관 기관들이 제가 서두에도 이제 32개 기관을 갖다가 올해 새로 선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주관 기관마다 그 뽑고자 하는 창업 기업들 그 특화 분야가 좀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 같은 경우에는 100% 전자정보통신을 우리는 기업들을 선발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한 60, 70% 정도만 뽑겠다.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정하고자 이렇게 신청하고자 하는 주관 기관이 계시면은 연락을 꼭 한번 해보시고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관 기관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 지역 외에 이제 뭐 다른 지역에도 신청을 해도 가능하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울에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특화 분야는 저기 광주나 부산에 있다. 그런데 내가 선정이 되고 나서 주관기관에서 제공해주는 특화 프로그램이나 멘토링 서비스를 받으려고 꼭 내가 거기까지 다 가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관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경우에는 좀 가셔야 되는데
시장 전문가를 통한 그 멘토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업이 서울에 계시면은 가급적이면 서울에 계신 멘토분을 갖다가 연계를 해서 그 받는 것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그 주관기관에서 배려를 할 거니까요.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관 기관별로 잘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끝으로 지원 제외 대상 업종과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은 공고문의 부침 3과 부침 4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을 추려봤습니다. 답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평가받는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일단 6월 29일에 저희가 이 맞춤형 사업이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7일까지 이제 신청 접수를 해주신 기업들은 그 주관기관에서 하는 1차 서류평가, 그 다음에 저희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발표평가가 끝나서 일단 안내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부터 이제 8월 17일까지 접수해주신 기업들은 주관기관에서 이제 서류평가가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8월 18일부터 또 9월 17일까지 접수를 해주시는 기업들은 주관기관에서 1차 서류평가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8월달, 9월달 서류평가를 통해서 추천을 한 기업들을 저희 진흥원에서 10월 중에 이제 저희가 평가를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나 일정 같은 것들은 저희 맞춤형 사업 공고문 그 첨부 파일 이게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다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일정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종 선정 후에 사업 자금을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 저희가 이번에 좀 개편된 내용 중에 좀 틀린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제 저희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신청을 하시고 나서 평가가 다 끝나면 그 평가가 끝나고 대부분 그 이제 뭐 사업운영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열리고 이제 한 2주 이내는 이제 자금을 이제 다 어느 정도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가 좀 틀려진 부분이 2차 발표 평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신청한 주관 기관별로 그 선정 대상자들, 그러니까 최종 선정 대상자들을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면은 각 주관 기관에서 그 선정자들에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전문가들을 통한 멘토링 서비스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선정된 기업한테 가장 적합한 그 시장 전문가를 전담 멘토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매칭된 시장 전문가와 기업이 진단 멘토링이라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그 기업이 처음에 신청했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단 멘토링을 받으면서 그 기업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진단 멘토링을 갖는 시간을 갖고 최종적으로 사업 지원금을 갖다가 다시 수정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예산이 확정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창업진흥원에서 발표 평가가 끝나고 나서도 한 5주에서 6주 정도 시간이 더, 그러니까 진단 멘토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사업 지원금이 확정되는 기간까지 하면은 한 5주 정도에서 6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1차 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은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들었는데요. 네. 본인이 탈락한 사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 창업 기업들에게 일단은 평가를 통해서 이제 떨어진 기업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탈락한 기업들에게도 이제 사업 운영을 하시면서 내가 어떤 것들이 좀 부족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갖다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사업 신청을 하실 때 저희 창업넷에 가입을 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다시 로그인을 하시면 주관기관에서 평가 끝나고 나서의 의견과 저희 창업진흥원에서 했던 끝나고 나서 평가 의견들을 창업넷을 통해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창업 맞춤형 사업이 올해 그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미만 창업 기업들이 시장 진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구조로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 새롭게 개편된 만큼 저희 창업진흥원도 기업들이 성장 발전할 수 있게끔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